1452년 5월 12세의 소년이 왕좌에 올랐다. 머리 위로 내려앉은 면류관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소년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려 애썼지만 목덜미가 미세하게 떨렸다. 조정의 대신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의 침묵은 정중함보다는 계산적인 거리두기에 가까웠다. 소년의 눈앞으로 수많은 관리들의 정수리가 보였다. 그들은 왕의 얼굴을 살피는 대신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손끝을 꼼지락거렸다. 소년의 손이 옥좌의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대전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굳어 있었다. 소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폐부로 들어오는 공기는 서늘하고 건조했다. 왕좌는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넓었다. 소년은 정면을 응시했다. 왕좌에 앉은 첫날, 그는 이미 자신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면류관의 구슬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소년의 발끝이 바닥에 닿지 않은 채 허공에서 흔들렸다. 좌의정 김종서와 영의정 황보인이 의정부의 실권을 장악했다. 그들은 어린 왕의 이름을 빌려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조정회의가 열릴 때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대전 안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왕의 허락을 구하는 대신 서로의 눈짓으로 결정을 내렸다. 대신들은 왕의 얼굴을 보는 대신 김종서의 입술 끝을 살폈다. 대전 한 구석, 수양대군이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이 광경을 응시했다. 그의 시선은 김종서의 손끝과 황보인의 거만한 표정을 훑었다. 수양대군의 눈동자는 미동도 없었지만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왕의 권위가 짓밟히는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듯 지켜보았다. 조정 대신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마다 권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쏠리는지 명확히 드러났다. 단종은 그들 사이에서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다. 왕의 명령은 대신들의 논의 속에서 흩어지고 오직 김종서의 결재만이 문서 위에 남았다. 수양대군은 천천히 몸을 돌려 대전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조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대전 안의 촛불은 이유 없이 흔들렸다. 권력의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해 있었다. 궁궐 밖, 수양대군의 사저로 향하는 발길이 잦아졌다. 밤마다 횃불이 켜지고 낯선 사내들이 담장을 넘나들었다. 그들은 칼을 갈고 활시위를 점검했다. 쇳소리가 밤 공기를 가를 때마다 수양대군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세력을 규합했다. 불만을 품은 무관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은밀한 서신들이 밤새 오갔다. 대궐안, 단종의 처소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문 밖을 지키는 내관들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밤, 소년왕은 홀로 촛불을 지켰다. 그림자가 벽면을 타고 길게 늘어졌다. 왕의 명령은 이제 대전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대신들은 수양대군의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대열을 이탈했다. 단종이 붓을 들어 교지를 쓰려 할 때마다 밖에서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왕의 권위를 조롱하는 듯한 리듬이었다. 수양대군은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의 사병들을 훈련시켰다. 흙먼지가 날리고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 궁궐까지 닿았다. 단종은 창문을 열어보려 했으나 굳게 닫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을 둘러싼 포위망은 좁혀지고 있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수양대군의 저택안, 횃불이 일제히 꺼졌다. 어둠 속에서 칼날이 숫돌에 닿는 규칙적인 마찰음만이 방안을 채웠다. 수양대군은 지도 위에 놓인 김종서의 집 위치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의 측근들은 말없이 무기를 점검하며 가죽끈을 조였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숨소리조차 거칠어졌다. 한 사내가 은밀히 가져온 명단을 수양대군 앞에 내려놓았다. 명단에는 오늘 밤 제거해야 할 대신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양대군은 촛불에 그 종이를 가져다 댔다.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키며 재가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밖에서는 수십 명의 사병이 말의 고삐를 잡은 채 대기하고 있었다. 말들은 불안한 듯 앞발로 땅을 구르며 콧김을 뿜어냈다. 수양대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칼자루를 꽉 쥐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저 멀리 궁궐의 지붕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수양대군이 손을 들어 올리자 사병들의 움직임이 일시에 멈췄다. 거사의 시간은 이제 찰나의 순간으로 다가와 있었다. 김종서의 집 대문이 부서지는 굉음과 함께
수양대군의 사병들이 들이닥쳤다. 날카로운 칼날이 어둠을 가르고 김종서의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피가 마루를 적시고 사병들은 멈추지 않고 대궐로 향했다. 대궐안. 황보인을 비롯한 대신들이 회의를 위해 모여든 찰나였다. 문이 열리고 들이닥친 칼날들이 그들의 목을 겨눴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살점이 잘려나가는 둔탁한 파열음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대신들의 비명은 짧게 끊겼고 바닥은 붉은 핏물로 흥건해졌다. 단종은 자신의 처소문을 굳게 잠근 채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는 처절한 비명과 칼이 바닥을 긁는 소리였다. 소년 왕은 벽에 등을 기댄 채 귀를 막았지만 비명은 문틈을 뚫고 들어와 그의 귓가를 찔렀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복도를 가득 채운 피비린내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단종의 손끝이 떨렸다. 충신들의 숨이 끊어지는 소리가 전짜 대궐 안에는 기괴한 정적이 찾아왔다. 이제 문 밖에는 오직 수양대군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수양대군은 옥좌 앞에 멈춰섰다. 그는 단종의 손에서 옥새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옥새가 종이 위에 찍히는 둔탁한 소리가 대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단종의 손은 옥새를 놓친 뒤에도 허공에서 잠시 떨렸다. 이제 조정의 모든 명령은 수양대군의 입에서 나왔다. 단종은 자신이 앉아있던 옥좌에서 내려와야 했다. 발걸음마다 바닥에 깔린 카펫이 짓눌렸다. 그는 대궐의 문을 등지고 밖으로 밀려났다. 며칠 뒤 단종은 낡은 가마에 몸을 실었다. 가마는 덜컹거리며 한양의 성문을 빠져나갔다. 뒤를 돌아볼 틈도 없었다. 호위하는 병사들은 단종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험해졌다. 산맥을 넘을 때마다 바람은 차갑게 변했다.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도착했을 때 가마문이 열렸다. 앞에는 깊고 푸른 강물이 가로막고 있었다. 단종은 가마에서 내려 흙바닥을 밟았다. 세상과 연결된 길은 끊겼고 이제 소년 왕에게 남은 것은 강물 소리뿐이었다. 그는 좁은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을 닫자 밖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청령포의 정막을 깨고 한양에서 온 전령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도착했다. 성산문과 박백년이 단종을 다시 옥좌에 올리려던 계획이 밀고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다는 소식이었다. 옥에 갇힌 그들은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모진 고문을 견뎌야 했다. 형장의 칼날이 내리쳐질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대궐을 울렸다. 충신들의 목이 떨어지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줄줄이 묶여 끌려갔다. 단종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방 안의 촛불을 손으로 껐다. 어둠이 방 안을 집어삼켰다. 보귀의 꿈은 핏물과 함께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수양대군은 즉각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키고 유배지를 더욱 깊은 산골인 영월로 옮기라는 명을 내렸다. 단종은 짐을 챙길 것도 없이 좁은 방에서 쫓겨났다. 다시 가마에 실린 그는 험준한 산길을 따라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들어갔다. 영월에 굽이치는 강물은 이제 그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도착한 곳은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척박한 땅이었다. 단종은 낡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돌아갈 길은 이미 끊겼고 하늘마저 좁은 틈으로만 보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1457년 10월 영월의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파고들었다. 금부도사 왕방연이 흙먼지를 뚫고 방 앞에 멈춰섰다. 그의 손에는 검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왕방연은 문턱 앞에서 멈칫하며 상자를 내려놓았다. 상자 속에서 묵직한 사약 그릇이 밖으로 나왔다. 단종은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사약을 밀어냈다. 왕방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종은 방 안의 기둥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밧줄을 챙겼다. 밧줄이 석가래에 감기는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갈랐다. 그는 밧줄을 단단히 묶고 발밑에 받침대를 걷어찼다. 17세의 짧은 생이 공중에 멈췄다. 방 밖으로 흐르는 강물 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굽이쳐 흘러갔다. 영월의 차가운 강물은 소년왕의 마지막 숨결을 삼켰다. 대기는 얼어붙었고 세상은 그가 떠난 자리를 조용히 덮었다. 단종의 시신은 차가운 강물가에 방치되었다. 누구도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공포가 영월을 지배했다. 그때 어흥도가 어둠을 틈타 강가로 내려왔다.
그는 흙을 파내고 차가운 시신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손끝이 떨렸으나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시신을 둘러매고 험한 산길을 올랐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작은 묘를 만들고 흙을 덮어 그를 안치했다. 세월이 흘러 그곳은 장릉이 되었다. 소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묘비를 스친다. 권력의 비정함은 왕좌를 견고하게 만들었으나 그 아래 묻힌 어린 왕의 이름은 지우지 못했다. 영월의 강물은 여전히 굽이치며 흐르고 산골짜기를 가득 채운 바람은 수백 년 전의 정막을 실어 나른다. 화려한 궁궐의 기억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강바람만이 텅 빈 사냐를 맴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으로 남았지만 영월의 흙과 바람은 소년 왕의 마지막 숨결을 기억하고 있다. 비정한 시대가 남긴 것은 결국 흩어지는 바람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소나무뿐이다. 단종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역사의 무거운 침묵과 그를 잊지 않으려는 자연의 쓸쓸한 여운이다.